대한민국 60년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제2 테마 역사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우리 민족 현대사의 불행은 정치 권력의 역사 경시 현상에 있다. 민족사 전체를 날조 선량한 북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반세기가 넘도록 신격화 우상화해온 북한 정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 권력의 민족사 날조는 그래서 우리 민족사 전체적으로 최대의 불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사정은 그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지만 역시 역사 경시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사를 청산하겠다고 나선 일이 있었다. 국가기관까지 만들어서 영역으로 얼룩져온 우리의 근현대사를 파헤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보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진위가 어디에 있었든 간에 파장이 심상치가 않았다. 나라가 분열이 되고 사회적인 반목 분위기가 확산될 조짐이 곳곳에서 보였다. 한마디로 그 짧은 임기에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한번 다시 틀어보고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보겠다는 의도였지만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각계 여로의 의구심과 국가 사회적 후유증에 대한 걱정들이 결코 적지 않았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만이 아니다. 임기 중에 역사를 내세우면서 민심과 상식을 무시한 채 나름의 강한 통치 의욕으로 질주하다가 적지 않은 후유증의 유발 또는 다음 정권의 부담으로 남겨놓게 되거나 심지어 통치기간 내의 각종 실정을 역사에 떠넘기고 그렇게 넘어가려 한 대한민국 지도자의 경박심과 무책임은 결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당초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정권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해서 일제 총독부 건물과 군사 통치 밀실 정치의 산실인 안가를 철거하고 비리를 저지른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등 자신의 이른바 역사관을 관철하려는 의욕적 통치 행위를 보였다. 그러나 결국 그도 이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 채 스스로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아들 현철의 권력 남용, 휘와 일부 고위 경제관료의 판단 오류 등에서 비롯된 경제 실정으로 인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말을 무색해 만들고 말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역사 바로 세우기는 내세우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제2건국을 처음부터 들고 나왔다. 재건국의 각오로 해방 이후 자신의 집권 이전까지 흐트러져 온 나라를 진정 바로 세워보겠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집권기간은 어떻게 됐는가? 김대중의 집권기간 역시 아들들과 측근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책임자들에 이르기까지 권력 부패가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주요 시책에 있어서 공적 자금 운용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연금,
공공기업 운영 실태, 기업 구조조정, 빈부격차 심화 등 경제 분야에서 곳곳에서 심각하게 이를 때 문제점과 위험수위의 부작용을 다음 정권으로 이월시켰고, 여기에다가 독도 문제, 일본과의 어업과 농업 협상 실패 논란, 북한에 대한 무차별적, 무분별적 햇볕 정책 등으로 인한 이른바 대한민국 정통성 시비의 단초까지 제공했던 심각한 비판론을 이야기했다. 한마디로 김대중 역시 각 분야에서 제2건국이란 역사적 구호가 무색하게 만들고 만 것이다. 특히 김대중은 임기 막바지에 불거진 이른바 햇볕 정책을 둘러싼 대규모 불법 대북 비밀자금 지원 스캔들과 관련해서 국민적 궁지에 몰리자 모든 것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 이런 말로 이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물론 이들 YS DJ 양김이 그들의 정치 생애에서 극심한 반민주적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의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는 일각의 현대사적 관점의 긍정론까지 모두 호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측면도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정치 생애가 전적으로 반국익적 또는 반국민적 역사로만 기록될 수 없다는 주장에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역시 총체적 평가로 나타남이 공평한 측정일 것이다. 누가 과연 국립민복을 위해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진실한 시적을 남겼는가? 누가 나라의 긴 장래에서 볼 때 튼튼한 국력 도약에 초석을 놓았는가? 누가 민족 정기의 도덕성 구축에 대한 주춧돌을 얼마나 놓았는가? 이런 다각적 기준들이 지도자들에게 엄격히 적용될 때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좀 더 종합적이고 진지하게 내려져서 비로소 역사적 진실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역사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보다는 과가 클 것이란 역사적 비판에 저울대 위에 오를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통치기간 중에 그런 이딴 과오 상태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나 제2건국을 스스로의 입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역사 경시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도 그렇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에도 이들 대통령들 역시 역사를 항상 말했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까지 하면서 현실적 여론 환경을 무시한 채 나름의 투철한 역사관으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박정희가 경제 치적에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보에 빛날 수 있는 실질적인 물적 토대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집권 후반부에 한국 정치 도덕성 타락의 원죄를 태생시켰다는 진실을
부인할 길은 없다.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다. 전두환 노태우도 새 역사 창조를 들고 나섰고 일각의 지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박정희 군사정권의 후반부 권력 병리, 폐습 관행을 그대로 이어받은 후에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반국민적 부패 행위를 더욱 노골적이고 양성적으로 세습을 해서 나라 전체의 사회 풍조와 정치 체질에 반역사적 병리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우고 말았다는 진실이다. 전체적으로 역대 대한민국 통치자들의 이런 역사관과 그 통치 행위들을 조감을 해보면 어느 하나 절름발이가 아닌 것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일이 잘못 돌아가고 통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질 때쯤이 되면 의뢰 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역사의 심판 운운이란 사실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역사의 의미를 경시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실책의 도피처에 자기가 다 저지른 잘못한 실책의 도피처 정도로 치부하려는 지도자들의 행태들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날 장구한 역사의 법칙에서 바라본 조국의 미래에서는 결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최고 지도자부터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시하는 이런 언행들을 마구 일삼는데 어느 국민이 어느 민족 구성원이 역사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겠는가? 최고 지도자부터 역사 앞에 진정으로 겸허한 무한 책임의 모습을 입증해 나가려 할 때 나라의 운명과 살림살이는 비로소 희망과 도약의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역사란 개념은 우리 민족사로 볼 때 반만년의 장구한 세월, 상고사까지 포함하면 1만년의 세월, 우리의 오늘과 존재, 그리고 숨결까지 있게 한 애국, 애족, 선열들의 온갖 혼과 얼, 땀과 한이 배어 있으며 그 충정들이 한없이 누적되어 시대를 뛰어넘어 국가를 뛰어넘어 끝없이 누적되어 온 참으로 중대한 개념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무슨 함부로 들먹이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을 진짜로 잘 해놓고 이만하면 선녀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겸허한 생각이 나왔을 때 그나마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는 참으로 엄중한 용어, 그것이 바로 역사의 심판이라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우리 선조들이 지켜보고 후손들이 지켜보는 애국, 애족의 치밀한 접점, 그 중대하고도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의 정의를 두려워하고 이 원칙에 철저했던 나라와 민족들 치고 선진 강국이 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없다.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선 지난날의 여러 정부를 포함한 어느 정부와 정권도 이 경고와 교훈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간과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임을 강조한다. 다음 호에 계속합니다.